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의 아름다움도 보고 건강도 지키기 위해 등산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종아리 혈관 질환인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병원 김윤성 과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건강의 적신호 하지 정맥류. 초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과 전문의 김윤성 과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하지 정맥류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지 정맥류는 아주 흔하게 보는 건강상의 문제로 대개 성인의 30% 정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는 혈관에서 생겨서 증상이 없고 미용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 거미 모양 또는 그물 모양의 정맥류하고 다리가 나른하거나 통증을 느끼고 또 무겁거나 쥐가 나는 증상이 있는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의 역류에 의해서 생기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맥류는 판막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데 판막의 이상이 오면 정맥 내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고 정맥이 늘어나고 휘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맥이 점점 굵어지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하지 정맥류는 주로 이제 발생하는 곳이 표제 정맥, 피부 쪽에 있는 정맥들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막에 이상이 오는 경우인데 판막의 이상은 이제 선천적인 결함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정맥 자체가 얇아지고 또 정맥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로 판막에 이상이 오를 때는 혈액이 자꾸 아래쪽으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네. 이런 그 역류가 자주 오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제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데 남자들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보면 대개 임신 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도 초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보면 2분의 1 정도는 임신 때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도 정맥류가 잘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정맥류를 흔하게 가지고 오십니다. 유전도 문제가 되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자녀분들의 50%에서 정맥류를 볼 수가 있고 두 분 모두 다 정맥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거의 100%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꽉 끼는 옷을 입기를 좋아하시는 젊은 층들이 좋은데 청바지를 입거나 코르셋을 입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 정맥류라는 질병은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표현이 좀 거칠 수가 있는데 네네.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제 그 뱀이 기어가는 듯한 그런 혈관의 모양, 보기 싫은 혈관을 가지고 오시는데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힘줄이 많이 튀어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은 그 서 있을 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은 걷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걸어 다닐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서 있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정맥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맥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경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환자분들 말씀은 쥐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쥐가 나는 거는 주로 이제 밤중에 주무실 때 그리고 장단지에서 주로 생기게 되고요. 다리가 붓기도 하는데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출혈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긴 하지만 방치한 경우에는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기는데 가려움이라든지 습진 그리고 색소가 침착이 되어서 보기 싫은 그런 경우까지 있고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는 피부에 궤양이 생겨서 피부가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하지 정맥류를 분류를 하는 건가요? 네. 외래에서는 보통 이제 네 가지 환자들한테 네 가지 형태로 환자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1mm 이하 정도 굉장히 가는 혈관을 가지고 있고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는 거미산 모양에서 약간 보랏빛 띠고 있으면서 3mm 정도 약간 두꺼운 그물 모양을 네.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는 복제정맥의 분지만 굵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측지정맥류라 그러고 복제정맥이 본지와 가지가 전부 다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를 대소복제정맥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이제 클래스 0에서부터 클래스 6까지 이렇게 하는데 클래스 0은 무증상인 경우고요. 클래스 6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심해서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대개 병원을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즉 다리가 혈관이 드러나고 부어 있고 기어가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클래스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치료는 이제 제일 간단하게는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주사를 이용해서 하는 경화요법, 그 다음에 수술적인 요법,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경우는 하지 정맥 전 단계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서부터 제일 심한 단계까지. 특히나 이런 경우는 임신 중에 그 하지 정맥류가 생겼을 때 제일 유용합니다.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주사를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 임신 중에 생겼을 때 출산 이후에도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신고 계시면 완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경화요법은 큰 혈관에 역류가 없이 그냥 피부에 생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입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시행 후에 한 2주 정도는 압박 스타킹을 신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사타구니 쪽과 아니면 무릎 뒤쪽에서 피부를 절개를 하고 네. 혈관 안쪽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전체를 빼내는 그런 발거술도 있고요. 예. 그리고 상처가 여러 군데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부 상처를 최소화하는 혈관 내 고주파 레이저 치료로 미용적인 만족도가 높아진 그런 최신 기술들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치료할 경우에는 경과는 어떤가요? 수술은 이제 보통 당일로 입원하고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네. 1박 2일 정도, 하루 정도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요. 마취는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반신 마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수술 시간은 대개 한 1시간 조금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술한 이후에 보통 이제 통증이라든지 멍이 든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 재발. 그렇죠. 재발은 수술 방법이라든지 수술한 이후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술한 이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많이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에어로빅 같은 거 심한 운동을 하면 되진 않지만 네. 천변이라든지 이런데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줘야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 회복이 더 빠릅니다.
지금까지 하지 정맥류의 그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예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정맥류 아까 잘 생기는 그런 악화되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시간 서 있지 않고요. 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라도 잠시 동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쉴 수 있다 그러면 다리를 자기 그 심장의 높이보다 약간 높게 다리를 올린 상태로 한 5분 정도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주무실 때는 이불이라든지 베개를 받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아까 어려운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과 후에는 이제 자기 그 발목에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쭉 자기 허벅지 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피가 혹시 고여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살을 좀 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비라든지 아니면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화장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복압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에도 정맥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섬유질 음식도 많이 드시는 것 좋고 말씀드린 그 옷을 꽉 끼는 옷 신지 않는 게 좋고 다리를 이렇게 폭에서 앉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과 전문의 김윤성 과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과 밤의 급격한 일교차 때문에 인체의 적응력,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눈질환, 두피, 피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호흡곤란, 마른 기침과 같은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기관지 천식에 대해 익산병원 호흡기내과 노희선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로 여겨 방치하기 쉬운 기관지 천식.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 노희선 과장과 함께 기관지 천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기관지 천식이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관지 천식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협착을 일으킴에 따라서 호흡곤란, 기침, 천명 등의 증상이 반복적이나 또는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곤란이나 천명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또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식 환자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린 후에 호흡곤란이 악화되거나 달리기 같은 운동 후에 천명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천식 발작으로 즉각적인 응급치료 및 입원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실제로 심한 천식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식약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환경관리를 잘 한다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질환인데요. 기관지 천식의 발병률은 얼마나 되나요? 기관지 천식의 발병률은 생활 환경이 현대화될수록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에서 천식의 유병률은 천명성 기관지염을 포함해서 약 1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시화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천식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천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인과 주위의 천식 유발 인자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납니다.
부모가 모두 천식이거나 비염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천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도 접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천식이 생기지 않게 환경 관리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천식 환자들 중에서는 알레르기 체질로 인하여 비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유발인자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그 털과 비듬, 소변과 타액도 가능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퀴벌레의 허물이나 몸통, 배설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예. 또 음식물, 우리나라에서는 메밀, 계란, 꽃게, 우유, 새우, 복숭아, 밀가루, 토마토, 초콜릿, 땅콩, 사과 등이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도 천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식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악화 인자에는 기후 변화, 대기 오염, 상기도 감염, 신체적 활동 또는 운동, 그다음에 약물, 식품 첨가물, 또한 스트레스도 그 악화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식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게 되나요? 천식은 특징적인 증상과 진찰 소견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천식을 의심하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먼저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고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 자주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차가운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기침이 나는 경우, 네. 그다음 감기를 앓고 나서 한 달 이상 기침이 자꾸 나는 경우, 그다음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한 기침이나 숨이 차서 깬 적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운동 중에 숨이 차거나 기침이 심해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 다음 담배 연기나 매연 등을 맞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감기약을 먹고 나서 숨이 가빠져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천식에 있으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천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천식 관리의 목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정상적인 폐 기능을 유지하고 정상 활동 그 수준을 달성하는 데 있고 불필요하게 또는 응급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천식을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환자가 천식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극 인자를 피하기 위해 환경 관리를 수행해야 되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며 치료 약제의 기구 사용법을 충분히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실내에서 환경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실내 환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첫째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침구류 선택과 세탁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불이나 요나 침대 매트리스 등의 침구는 진먼지 진드기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특수 재질로 된 커버를 씌우면 도움이 되고 예. 커버를 주 1회 섭씨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에 말려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도 중요한데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습도이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제습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가습기는 그 실내 습도를 높여서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를 많이 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습기 안을 청소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의 예방도 중요한데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천식 환자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꼭 천식 환자뿐만 아니더라도 요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이 관리법 잘 숙지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흡기 내과 분과 전문의 노희선 과장과 함께 기관지 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기분 좋은 날 있으시죠? 이 길을 가는데 신호등이 내 앞에서 딱 맞춰 바뀔 때, 혹은 기다리던 친구의 연락이 왔을 때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더 예뻐 보일 때처럼 말이죠.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시작은 어떠셨나요? 오늘만큼은 사소한 일의 행복을 느끼시면서 기분 좋은 날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닥터 MBC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